얘들아 안녕. 나 꼰대아재야. 오늘은 뭐 빨갱이 옷이냐고? 사실 지난번에 옷 살 때 끼워준 거야. 꼰대아재 화려한 패션에는 좀 어울리잖아. 자, 오늘은 지금 이 꼰대아재가 현재 돌아가는 대선판 전반에 대해 이제 저 똥당이 내일 모레 이제 후보를 뽑지. 뽑고 나면 후보가 된 사람한테 내가 충고를 좀 제대로 해주려고 그래. 자, 그래서 지 혼자 싸우는 선거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좌파 이렇게 빨간 사람들을 끝을 내고 이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역할을 이렇게 가지고 나서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고 정신 차려야지. 나는 누가 될지 알고 있어.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아마 뽑기 전날, 거의 이제 여론조사가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꼰대아재가 좀 이야기를 하면 저기 좀 우리 옛날에 지지 그거 하러 갔던 그 동네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꼰대아재가 방송에서 뉴핑에서 싹 써놨지. 이 뒤에 보드판에 누가 될지 이니셜을. 나중에 내가 참 지금 말을 하면 어느 집에 뻘건 집에 잿불 있다가 할까봐 말을 안 하고 아끼고 있는 거야. 공연히 그 사람 자극시켜서 안 그래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면 선거 때 기분 나쁘면 평생 가. 그래서 굳이 꼰대아재가 우리는 서포 15조잖아. 서포 15조. 그런데 어느 한편에 밀고 이렇게 안 하지. 우리는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되도록 매질과 그리고 또 견제를 하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야. 꼰대아재 말처럼 해야 대선도 이기지. 꼰대아재 말 안 들으면 대선 져. 자, 그래서 보면 엊그제 이제 꼰대아재가 모처럼 휴일이라고 또 누워가지고 텔레비를 봤어. 근데 후보자 토론을 하더만. 딴 거는 개발 세발이라서 별로 들을 거 없었는데 유승민이가 윤석열한테 묻더만 걔 식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꼰대아재가 갑자기 확 저거 아마 100% 걸려들 거다 그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이게 검사한 사람들은 개고기 잘 먹어요. 그럼 집에서 개 키운다고 개고기 안 먹냐.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자기가 가서 개고기 먹는 걸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원래 저기 서초동에 보면 판사, 검사들이 개고기를 좋아하는지 보신탕 집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 서초동에 대검 뒤에 저 언덕배기에 올라가면 그 숲 안에 개고기집, 옛날 집들 개고기 요리하는 집 숨었어. 많이 있어. 아마 거기서 좀 먹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 목은 가만히 먹겠어? 개식용은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문화라고 먹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생각을 하고 지능이 있고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에 해당되는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들은 식용을 금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인도적 도살을 해야 되지요. 자, 피치 못해서 먹더라도 식용동물도 인도적으로 키우고 인도적으로 도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야. 그러면 유승민이 시비 못 걸어. 또 그런 거 말했다고 보신탕 먹는 사람들이 야, 나 보신탕 먹는데 윤석열 너 안 찍어. 이래 말 안 해. 보신탕 먹는 사람 상당수가 보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윤석열 안 찍는다 이러지 안 해. 왜? 선거 때 TV 토론 나와서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나 보신탕 좋아하고요. 보신탕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의 심정을 대변해서 절대 식용 금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말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거 때는 또 생각을 해야지. 반려동물을 이것저것 합쳐서 키우는 사람이 1000만이 넘는다고 그래. 그날 유승민은 1500만이라고 했어. 약간 뻥튀기해서. 그래서 실제로 한 1000만 명은 된다고 보는 상황에서 그러면 전국의 보신탕집 주인들이 몇 명 좀 될까? 그 다음에 육견이라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잡아먹는 개를 비인도적으로 키우는 육견업자들이 몇 명 될까? 자, 거기에다가 전통 문화라고 보신탕 먹자고 우기는 꼰대가 몇 명 될까? 그 사람 다 합쳐봤자 100만 명 되겠어?
그러면 선거는 어느 쪽에 자빠져야 돼? 표 많은 쪽에 자빠지는 게 답이야. 그런데 그날 최악의 답변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에서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양쪽 다 기분이 나빠져. 개인적으로 반대했다 해서 보신탕 묻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또 국가 시책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금지하는데 동의 못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법률가답게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또 반대. 양쪽에서 다 욕먹는 모범 답안을 하더라고. 딱 욕먹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더만. 꼰대 아저가 TV를 보다가 리모컨으로 텔레비 깰 뻔했어. 텔레비 깨면 내만 손해라서 안 깼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말을 해. 원래 이런 토론에서는 최소한의 말만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라 식용개를 따로 키우지 않냐. 이제 그 대목에서 꼰대아저는 붕 떴다가 떨어졌어. 와, 뭐 저런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개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고 식용개는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평생에 땅을 한 번 밟지 못하고 철장 속에서 쓰레기 음식 먹으면서 키운 개도 그걸 구출해가지고 잘 이렇게 다스리면, 미국에 입양대회 가잖아. 한국에는 그런 개들 크고 무섭다고 모양 흉하다고 입양 안 하지만, 그런 도사견들도 입양되어 가서 미국에서 마당에서 뛰어노면서 재롱 뜨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봤어. 그건 사람의 탓이지 개의 탓이 아니야. 식용견처럼 정치인들을 철장에 가다 놓고 평생 땅 못 밟게 하고 짠밥만 먹으면서 쓰레기 밥 먹이면서 키우면 정치인도 돌아버려. 사람 물고. 그거는 사람 탓이지 개 탓이 아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최악의 답을 하더라고. 나중에 반려견도 가족에 준해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때늦었지. 자,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워낙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 아니면 뭐 국민들의 문가리에 대한 복수심이 높다. 또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망이 높다. 또 이재명이 나서서 요즘 깨춤을 추면서 자각을 하니까 대장동에 대한 원망, 분노가 극에 달한다. 이래서 꼰대 아재가 볼 때는 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은 뭐 그렇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 이제 만약에 보수 쪽에서 누군가가 후보가 하나 정해지면 이재명이는 후보가 된 다음에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었지. 억지로 문가리가 언론 동원해서 보수 후보들을 패면서 이재명을 조금 띄워주는 걸 했지만은 사실상 이재명은 지금 후보가 선출되어서 나타나는 컨벤션 효과, 이건 밑줄 쫙 긋고 후보 해약 전당대회를 계기로 그때부터 지지율이 이제 정해진 사람의 지지율이 이렇게 위로 확 치솟는 효과를 컨벤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 보수판에는 한 명이 정해지면 아마 뭐 이낙연이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호남이 이탈하고가 아니라 여기는 다른 사람을 지지했더라도 대부분 이 보수 후보를, 정해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커. 한 5, 6% 이상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봐. 자, 문가리가 이재명이가 하나 실수하는 거는 윤을 패면 팰수록 보수 후보들은 윤의 흠집이 나타나고 말 실수가 나타난다고 자극시키면 자극시킬수록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선 개입한다고 생각해서 더 뭉치는 경향이 있지 보수의 표를 갉아먹지는 못해. 일부 국민 여론조사 50, 당 50인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일부 표가 가라앉더라도 실제로 이 보수에서 표는 더 강하게 몰아주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도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반 이상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팬다고 해가지고 팬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패는데 좋아가지고 쟤는 안 돼. 내가 되면 같이 할게. 우리 뭐 정치 보복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요렇게 하는 사람이 당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이 경선의 결과는 뻔하고, 그리고 당선된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재명과 차이가 벌어질 거야. 자,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순식간에 이제 이 보수판의 수구 기득권 끈아풀들이 다 달라붙는 거지. 구더기, 똥파리, 모기, 뭐 해충들 다 달라붙을 거야. 그래서 과거 어떻게 보수 집권 9년 만에 임기도 못 채우고 넘겨줬는가를 잊어버린 채 그때부터 이제 어깨에 가시 힘이 뽕빨이 딱 들어가고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폼 잡다가 이제 기득권화된 발언, 수구적 발언, 말 실수 등이 보편적으로 더 늘어날 거야. 그럼 저쪽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겠지. 저쪽에서 지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 과거에 노무현이 말기에 자기 쪽에서 대권 창출을 못한다고 보고 이 꼰대아재의 추정과 판단이야.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때 사실상 유력 후보가 이명박. 그래서 노무현은 사실상 임기 한 1년 반 전에 이명박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이를 밀어주겠다고 건드리지도 않고 약점 잡아놓은 것도 슬쩍슬쩍 덮으면서 계속 신호를 보냈고 이도 그걸 들어줄 것처럼 했지. 그러다가 이제 후보가 되어서 탁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걸 끊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노무현은 자기 쪽에서 창출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이명박의 BBK 부분을 무죄라,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어. 그때부터 이명박은 난리에 달았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영상이 나오고 하니까 대선 끝나기 직전에 그냥 특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손을 들어줬어. 그렇게 해서 이명박 편을 들어주고 둘이가 이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가 무망한 것이 뭐냐? 광우병 시위가 벌어지니까 이명박은 노무현이 정치 개입 안 한다 해놓고 한다. 이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자살하는 경우까지 벌어졌어. 그러니까 문가리가 보수 측과 타협을 해서 자기 사는 길은 없다고 본 거야. 사는 길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대선을 이기는 것밖에 없다. 문가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절대로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 트라우마 때문에 보수 진영에 대해서 아무리 패색이 짙어도 손잡자고는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거라고 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잘 모르지만 중도 좌파 진영에서 좀 지식인이고 이미지가 좀 깔끔한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를 내세우면서 지금 저 거수기당의 많은 의원들이 탈당해서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획이 되어져서 출마를 무소속으로 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자, 이때는 이 이재명과 보수에서 정해진 후보의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면 이제 그런 일이 준비되고 한 1월 달쯤 돼서 시작될지 몰라. 그런 사람은 너무 오래 뛰면 안 돼. 미천이 드러나기 전에 후딱 뛰어야 돼. 어차피 좌파 지지가 옮아가고 중도 지지를 갖고 가려고 하는 쇼거든. 그쪽은 적당히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다른 후보로 뛰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중도의 무소속 후보라는 사람한테 지지율이 이재명을 초월하면서 2등으로 올라올 때 이제 이재명을 들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보수 후보가 당선되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여건이 펴면 펼수록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고 그런 것이 지속될 수 있어. 일단 후보로 정해지고 나서는 두들겨 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 왜? 대선까지는 밀고 갈 수는 있으니까 구속 안 되고 먼 죄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된 상황에서 저쪽은 다른 꼼수를 쓸 거다. 그러면 이 보수에 정해진 후보가, 확정된 후보가, 그게 뭐 윤희든 누구든 좌우간 그 사람이 과감하게 중도 좌파까지도 수용하고 젊은 20, 30대에게 먹혀드는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과감히 개혁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이쪽이 수구 기득권이 되고 그 중도에 나선 무소속 후보는 기득권과 반기득권으로 주장하면서 이재명도 기득권 비판해. 그리고 뭐 윤석열이든 보수 후보도 기득권이라고, 양쪽을 다 기득권이라고 비판하며 자기는 기득권 타파를 하는 반기득권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책정하게 되면
전부 호감 지수가 낮은데 안 찍어줄 수 없어서 억지로 찍는 이런 대선판을 언론들이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반기득권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무슨 좌파에 대한 잘못도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도 짜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좌파 지지층 상당수가 이동을 하게 돼. 좌파는 그런 거를 옮기는 데는 딱 신호만 하고 부르면 그때부터 다 옮겨가게 돼 있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그 사람 밑으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줄을 서고, 일부 보수에서 찬밥들을 데리고 와서 또 집어넣고, 이래서 좌우가 어우러진 그런 것을 만들어내. 한 달이면 그걸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 자, 그렇게 됐을 때 대선판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재명이 3등으로 쳐지고 주변에 몇 명 남아있지도 않으면 이재명이 압박을 받고 들어가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어. 그러면 문가리의 정당인 더불어거수기당, 민주당은 없어지고 중도 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반기득권 후보와 이 보수의 숫골 기득권 후보와의 대결로 만들어갈 수 있어.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이재명이 좀 뛰다가 막판에 들어가겠지. 자, 이렇게 되면 대선판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꼰대아재가 하나의 팁을 줘. 과감하게 주거 문제를 행명 21이 주장하는 국가가 700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 채택해야 돼. 뭐 재벌들, 건설 재벌들, 뭐 보수 언론들 다 반대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합쳐서 표 몇 표 갖고 있나 봐. 집 없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의 표를 갖고 있고 20, 30, 40대가 대부분 그래. 여기에 지금 플랫폼 때문에 망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플랫폼을 개혁해서 온라인 플랫폼,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런 거 다 규제하고 게임까지도 규제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나서겠다고 해야 돼. 그러면 보수 언론들이 비판하고 막 난리치겠지. 보수 언론과 결별하고 과감한 사회개혁 정책을 추구해야. 어차피 보수는 이미 정해진 보수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어. 일부는 마음에 들고 일부는 안 듣더라도. 보수가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의지는 충만하기 때문에 일부 기득권 보수나 극우 보수에 결별하는 듯이 보여진다고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저쪽 찍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회개혁적인 안을 내놔가지고 지금 이걸 돌파해야 돼. 청년 고용도 국가에서 꼰대아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준교사를 방과 후에 대거 채용하고, 요양 문제도 국가가 책임진다고 대거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을 하고, 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한국에 들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민노총은 해체하겠다. 민노총 조합원들 중에 보수 후보 찍을 사람 몇 명 있을까? 만 명은 될까? 그거 해체한다고 해야 돼. 정교조도 해체한다고 해야 돼. 정교조 조합원 중에서 보수 후보 찍을 사람 100명 있을까? 그런 과감한 개혁 조치와 또 경제적인 개혁 조치들을 취해서, 그래서 이 서민을 위하는 보수 후보의 이미지를 띄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서민들 숫자가 90이고 한국 사회의 상류층 숫자가 10이야. 이 상류층은 부동산 올려주면 문재인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야. 서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도 보수의 가치 부분을 지지하고 그래요. 어느 쪽에 기울어져야 될까? 꼰대아재가 오늘 중요한 충고를 해서 후보 됐다고 껍적거리고 그 주변에 온갖 잡동사니, 똥파리, 불나방 다 데리고 다니다가는 진짜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후보 되면 그때부터야 알간! 오늘 내가 뭘 던질지 궁금하지? 그래도 다 던져. 꼰대아재는 공평하니까. 자, 걔가 식용견, 반려견 따로 있어? 도대체 뭔 발상이야? 모든 동물을 사랑해야지. 똑같 맞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서 한 자리 헤쳐먹겠다고 오로지 그냥 숫골 앞잡이처럼 굴고 있는 똥파리들 다 잘라내야 돼. 잘라내.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일수록 수명이 긴데 이 꼰대아재가 던지는 마늘 먹고 다 빨리 무덤 속으로 들어가. 알간? We are